코로나 팬데믹은 목회자들에게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목회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4년여 만에 교단 대항 축구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울 방배동 빛교회 후원으로 중미국가 니카라과의 원주민 언어인 미스키토어 성경 1000부와 스페인어 성경 400부를 보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올해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다른 장로교단들과 달리 45주년을 맞은 백석총회는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백석총회가 걸어온 길 45주년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서는 최근 군벌 간 무력 충돌 격화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 소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단 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4년여 만에 열린 대회인데요. 목회자들은 축구를 통해 교단을 뛰어넘어 친목을 다졌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 감독과 선수들이 작전을 짭니다. 강한 승부욕으로 축구장에 쓰러지기도 하고 경기장 밖에서는 감독이 경기를 조율합니다. 패스를 받은 선수가 골을 넣자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승부는 치열했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는 서로 격려하며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기겠다는 것보다 같이 운동하고 또 오늘도 타교단 목사님들도 한 10여 명 이상 막 가서 오랜만입니다 하고서 인사하고 그 기분입니다. 네, 운동한다는 즐거움. 축구대회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답답한 마음을 축구를 통해 풀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사실 최근에 경기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교단 대항 축구대회에는 모두 24개 교단 11개 팀이 참가해 할렐루야 조와 임마누엘 조로 나뉘어 땀으로 화합을 다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4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교총 산하의 교류협력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오늘 이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정말 페어플레이, 정말 협력과 화목의 어떤 장으로서 아마 오늘 축구대회가 잘 진행되고 끝날 줄 믿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할렐루야 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임마누엘 조에서는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모처럼 교단 교류의 장을 마련한 한교총은 앞으로도 여러 회원교단들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울 방배동 빛교회 후원으로 중미국가 니카라과의 원주민 언어인 미스키토어 성경과 스페인어 성경 1,400부를 보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울 방배동 빛교회 후원으로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위치한 니카라과의 원주민 언어인 미스키토어 성경 1000부와 스페인어 성경 400부를 보냈습니다. 니카라과는 중미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졌지만 경제 수준은 열악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린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돈벌이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인 수는 많지만 개인은 물론 교회 또한 성경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활절 헌금으로 니카라과에 성경을 보낸 빛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가정과 개인에게 희망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니카라과도 감사한 것은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성경 말씀이 원활히 공급만 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을 검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르코 마르티네즈 세계 성서공회연합회 남미 책임자는 영상 인사를 통해 사회,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니카라과에 성경을 보내준 교회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150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 세계에 보내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전 세계에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화율이 많이 높기는 하지만 지금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언어인 미스키토 언어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이제 우리 빛교회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성서공회는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갖지 못한 세계 여러 민족을 위해 앞으로도 성경 번역과 출판, 반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사업을 진행합니다. 설립 45주년 기념 행사의 내용과 의미를 이승규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백석인의 날 대회를 시작으로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행사는 오는 9월 9일 개최하는 설립 45주년 기념대회입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하는 기념대회에는 약 2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9일에는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장종현 목사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신학적 깊이를 더하는 포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는 역사박물관 개관, 6월에는 백석인 한마당, 8월에는 백석 문화예술제가 펼쳐집니다. 이 밖에도 설립 45주년 기념 논문집 발간과 45년사 편찬, 45주년 기념교회 건축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장로교단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데 예장 백석총회는 왜 설립 45주년을 성대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장 백석총회만의 독특한 성장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미국과 캐나다 등의 영향을 받은 다른 장로교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한국의 자생교단으로 다른 교단과의 통합을 통해 성장을 해왔습니다. 군소교단과의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워왔다는 비판도 있지만 새로 들어온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며 내실을 다지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1978년 9월 설립했습니다. 교단 설립 이듬해인 1979년 1차 통합을 시작으로 2013년 개혁 장지동 측, 2014년 개혁 광주 측과 예장 성경 측, 2015년에는 예장 대신총회와 교단을 합쳤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다른 교단과의 통합에서만 그치지 않고 새로 가입한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의미를 알리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설립 이후 8번의 통합으로 7,500교회, 150만 성도로 성장한 예장 백석총회가 4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이유는 교단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외연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일에 집중하며 통합을 통해 들어온 목회자들과 기존 목회자들을 하나로 묶어 장종현 총회장의 지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널리 알리겠다는 겁니다.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한 만큼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깊이 있는 연구와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 내실을 다지는 한편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도 교단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뉴스브리핑 이순규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을 예방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국민이 많이 지쳐있고 절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교회가 앞서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정치가 하나 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대표회장과 김기현 대표는 저출산 문제와 미혼모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목회자 1,016명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와 정치의 양극화는 극에 달했고 정부의 공공성은 후퇴하고 민생은 파탄했으며
일방으로 치우친 외교로 경제 군사적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무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펼쳐진 일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교계에서는 오는 7일 대전 빈들교회와 18일 광주 한빛교회에서 시국선언과 기도회가 이어지는 등 시국 행동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전쟁 위협을 고조하는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반대한다며 관련 현안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군벌 간 무력 충돌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맞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으로 가봅니다. 수단은 지난달 15일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 사이에서 발생한 무력 분쟁이 3주째 이어지면서 현재 4천여 명의 사상자와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심각한 상황인데요. 두 군벌이 일주일 동안 휴전을 합의했지만 주변국들의 개입 등 향후 끔찍한 내전으로 장기화될 수 있기에 기도가 절실합니다. 보안을 이유로 가명을 사용한 드보라 선교사가 전해드립니다. 모든 중요 시설이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격렬하게 시내 한복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안으로도 총알이 날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안에 있다가 그렇게 날라온 거에 다친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체가 일어난 날은 거리에 나타나면은 총 쏘니까 강을 끼고 도시가 삼각형으로 형성돼 있어서 대사관에 가려면은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큰일이 생기면 무조건 다리부터 막아요. 그러면은 수도권의 세 도시가 그냥 막혀버려요.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어떻게든 데리러 오겠다. 대사관도 위험하니까 상황 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연결해갖고 데리러 오신 거죠. 일단 수도권에도 지금 국민들이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지방으로 시내 갔고 사실 없는 사람들은 피난도 못 가고 그냥 신의 뜻이다 하고 그냥 체념한 채 있는 거죠. 물가는 공급이 안 되니까 폭등이 너무 높아서 아예 구매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 그 동네에서 좀 있는 집부터 털기 시작해요. 일단 살고 가야 되니까 구매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약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속지원군이라고 생긴 지 10년 다르포르 학살 때문에 생겨난 거였고 대통령이 이제 일종의 비정규군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군사 정권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터뜨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규군과 이 비정규군이 손을 잡고 밀어낸 거죠. 근데 이 비정규군이 재정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나 굉장히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력 다툼으로 티각티각하고 협상도 하고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전쟁으로 발발한 거예요. 둘의 대립이. 서로가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게 그렇게 오래는 아니에요. 19년도에 민간 정부가 들어섰다가 잠깐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군사 쿠데타가 또 일어나갖고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데모를 일으키니까 군사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네가 1년 정도 유지하고 민간 정부로 이양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해온 거죠. 근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양을 안 했고 그러면서 자기네 둘은 서로 누가 어떤 걸 맡을까. 그다음에 이게 군사가 둘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정규군과 비정규군. 그러니까 비정규군을 정규군에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이권 다툼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파워가 비등비등해갖고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국민들은 계속 이런 내전 속에 있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고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로 심하게 나왔다는 거는 자기가 1인자가 되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각오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찌
어쨌든 지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착출당하지 않을까. 서로가 기를 쓰고 싸울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전으로 갈 때는 국제전까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수단의 위치적 상황들도 그렇고 주변국들이 엮여 있는 것도 그렇고 이득으로 끼려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RSF가 주도권을 진다면은 역방향으로 선두에 대해서는 더 힘든 나라가 되는 거죠. 들어가기 힘든 나라가. 국민들을 향한 선교적인 방향을 볼 때는 RSF가 이번 기회에 제거받기를 희망하고 또 현지인들도 RSF가 제거되는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부대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어떤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수단이 50년 동안 내전에 왔고 이제 그거 멈춘 지 거의 한 20년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또다시 이런 일을 겪는 국민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의 그 심정은 좀 가슴으로 붓고 더 이상 그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대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빨리 안정이 돼서 여행 금지가 풀려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거기서 계획한 게 한글 학원을 열고 선교사들을 선생으로 비자 줄 수 있어요. 사실 그 무슬림 국가는 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자를 못 받아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들은 영적으로 암흑세계에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그냥 묵묵히 빛을 비춰주고 있으면 좋겠다. 무슬림 선교는 그들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 얼마나 신실하게 기독교인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그들이 그들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수단에 들어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축복하고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